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MLB가 개막을 하는데, 저는 NBA 정규 시즌 종료 시점까지는 물뷰는 좀 짤막하게만 다룰 생각이에요. 이렇게 막 PPT를 준비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NBA랑 병행해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솔직히 좀 벅차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NBA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팀들이 거의 한 10경기 이내로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NBA 시즌 종료 시점까지는 물뷰는 좀 간략하게만 다룰 것 같고요. 첫 경기 워싱턴 대 인디애나인데 둘 다 백투백입니다. 근데 이제 워싱턴은 사실 제가 어디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죠. 탱킹 레이스 순위상으로 워싱턴이 원래 1등이었었거든요. 여기도 여전히 1등으로 나와있긴 한데, 오늘 경기를 적용을 시키면은 워싱턴이 16승 56패가 돼요. 이게 1, 2등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유타가 1등이 되고 워싱턴이 2등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면은 1, 2등 차이는 거의 크지 않아요. 1픽에 걸릴 확률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탑4 안에 들 확률도 똑같은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탱킹 레이스 순위거든요. 유타가 1등으로 갔어. 그래서 1등과 2등의 차이는 이 5픽에 걸릴 확률. 전체 탱킹 레이스 1등은요 6픽에 걸릴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1, 2, 3, 4, 5등 안에 걸리는데, 워싱턴은 6픽에 걸릴 확률도 생긴 거예요. 이래서 나는 워싱턴이 오늘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물론 필라델피아도 탱킹 팀이지만은 이거는 워싱턴이 탱킹 레이스 1위 안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워싱턴이 오늘 3점이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어쨌든 내내 뭐 인디애나랑 붙는데요, 백투백일 때 둘 다 못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워싱턴은 전체에서도 백투백 승률이 가장 안 좋은 팀입니다. 1승밖에 없죠. 그리고 인디애나는 5승 7패. 인디애나가 지금 동부 4위인데 동부 4위 팀 치고는 백투백 성적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늘 이제 백투백일 때마다 경기력이 안 좋아진다, 점수 못 낸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요즘에도 계속 좋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둘 다 이제 백투백이 안 좋은 팀이란 건데, 당연하게도 지금 워싱턴보다 인디애나가 전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은 뭐 인디애나가 원정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글쎄 지금 인디애나를 꽤나 보기 좋은 시점이에요. 오늘 이제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것도 너무 잘하고 있다가 그동안 5연승 달리다가 한 8경기 동안 7승 1패 달리다가 진 건데, 오늘도 되게 아쉬웠었어요. 초반에 많이 밀렸던 거를 이거를 뒤집었거든요. 마지막 포지션 때까지 인디애나가 이기고 있었는데, 르브론의 버저비터 팁인 덕분에 레이커스가 이겼었죠. 어쨌든 인디애나는 정말 아쉬운 패배를 했고 손목값도 꽤 껐다. 근데 이게 워싱턴도 오늘 필라델피아한테 3점 엄청 터져가지고 10점 넘게 이기고 있던 거를 막판에 이제 원포지션 게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뭐 나는 이기는 게 지금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거든. 글쎄요, 요즘에 뭐 조던풀이나 미들턴 같은 애들을 20분 내외로 그냥 적당히 관리해주는 모습도 보이고, 워싱턴도 이기지 않으려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일단은 인디애나 10점 얻어도 인디애나 보기에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인디애나가 백투백일 때 너무 안 좋았던 거. 이건 워싱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얘네들도 백투백일 때 정말 안 좋아요. 오히려 인디애나보다 더 안 좋은 편이긴 하죠. 하지만 순위상으로, 현재 위치상으로 워싱턴은 전체 꼴등급인데 당연히 뭐 백투백이 이럴만 합니다. 근데 인디애나는 동부에서도 4등 안에 드는 팀인데 백투백이 안 좋다는 거, 그게 거슬리거든요. 그거 말고는 별다른 변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인디애나 쪽을 좋게 보고요. 235.5 기준으로 언더 생각 중인데, 일단은 워싱턴도 한창 때만큼 그렇게 오바팀은 아닙니다. 원래 얘네가 수비 참 안 되고 그런 게 컸었는데, 요즘에 수비가 꽤 되는 모습이 있죠. 대신에 공격도 안 되고 있다, 사실은 요즘에. 오늘은 좀 터졌지만은 워싱턴이 연달아 터지는 그림은 사실 꿈꾸기 어렵기는 해요. 잘 지고 있다가 이제 한 달 전쯤 10경기 동안 6승을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탱킹 레이스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부지런히 져야 됩니다. 더 이기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뭐 인디 역시나 얘네들도 오바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둘 다 그래도 템포 면에서는 오바를 기대야만도 한데, 둘 다 뭐 백투백일 때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인디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대 댈러스 경기 있는데요. 이게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캐치아웃이 붙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복귀해서 뛰고 그날 되게 잘했죠. 저는 일단은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지난번 경기 이후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뭐 인터뷰도 하고 나는 뭐 돌아오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생각보다 그렇게 큰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좀 출전 시간 관리가 있었는데 아마 내일도 어느 정도 관리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올 시즌 내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그 댈러스로 이적한 이후에 딱 2경기 뛰었거든요. 첫 번째 경기 때 휴스턴이랑은 거함을 잡았었죠. 정말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26득점에다가 리바운드 16개, 블락 3개 다 보여줬어. 여기다 심지어 부상까지 보여줬죠. 이날 이후로 오랫동안 경기를 못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직전 경기 때, 사실 근데 브루클린이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굉장히 강한 팀이고, 댈러스는 AD 복귀 전까지 센터 뎁스가 너무 좁았었고 오펜에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날 댈러스가 대승을 거뒀고, 이날 이제 브루클린이 오펜이 9개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앤서니 데이비스는 충분히 좋은 활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올랜도와의 대결인데, 저는 아무래도 일단은 AD가 있으면은 올랜도 역시나
키가 굉장히 큰 팀이죠. 바그너, 벤케로, 웨이카즈 셋 다 208에다가 벤치에서 뭐 아이작 나오고 비타제 있고 높이가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뭐 오펜 리바 같은 게 많지는 않은 팀이기도 하고 올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수비,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거, 이런 빡빡한 수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AD 같은 선수는 상대 인사이드에서 득점을 좀 연결질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좀 이제 슛거리도 나름대로 있는 편이기도 하고. 자, 요즘에 이제 그 올랜도에서 잘하는 선수를 조금 조명을 해보라면은 당연히 이제 바그너 벤케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 명 더 더해주는 선수가 있는데 앤서니 블랙이거든요. 그 3월달 최근 한 10경기 성적인데 이 기간 동안 앤서니 블랙이 특히 공격면에서 발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야투율이 51.3%, 3점이 43.8%예요. 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같은 것도 도움도 주고 스틸 블락도 합해갖고 1.8개 이렇게 공수의 안면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랜도가 지금 사실 뭐 벤치에서 앤서니 블랙 옆에다가 뭐 케일럽 휴스턴이라든지 뭐 다실베 같은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올랜도는 벤치도 단단한 편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요즘 올랜도가 올라오는 이유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댈러스도 사실 마샬 같은 애들이 너무 잘하죠. 직전 경기도 거의 뭐 30점 이상 받고 늘 이제 디민이나 탐슨 이런 애들이 점수를 조금씩 더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쉬운 건 내일 워싱턴이 없다는 거. 이거 좀 아쉽고 글쎄 AD가 나오냐 마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 AD가 있을 때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갖고 저는 요즘에 올랜도가 좋은 건 맞거든요. 나는 댈러스도 AD가 뛸 수 있으면은 올랜도의 강점을 조금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댈러스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이 이런 수비예요. 얘네가 공격은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득점은 꽤나 많이 합니다. 질 때 지더라도 한 110점 이상은 무조건 넣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아쉬운 건 늘 수비였었거든요. 바로 이제 브루클린전에서 물론 브루클린이 좀 공격이 떨어지는 팀이긴 해도 101점으로 맞고 AD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내일 AD가 뛸 수 있냐 마냐 아직까지 퀘셔너블인 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은 저는 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댈러스의 프렌 쪽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AD가 뛸 때 댈러스는 상당히 수비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올랜도 역시 좋은 수비팀이다. 그런 거 고려하면은 언더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누가 뭐래도 언더 팀이죠. 여기다가 댈러스도 AD가 있을 때 수비가 안정화가 된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언더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클리블랜드 대 샌안토니오 경기인데 이거는 별로 뭐 얘기할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뭐 미첼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모블리가 아웃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요즘에 워낙에 뭐 동부에서는 뭐 1위가 거의 이제 좀 따놓은 당상처럼 보이고 플레이오프는 이미 진출이 가깝기도 하고 클리블랜드는 좀 막판에 관리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샌안토니오는 참 분석하기가 어려운 팀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사실 얘네 순위상으로는 현재 뭐 거둔 승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태킹 팀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워낙에 좀 다른 팀들이 못하고 있다 보니까 샌안토니오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탱킹을 한다고 해도 그냥 애매해. 앞으로 쫓아가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이는 게 비욘보 대신에 그 소헨을 선발로 쓰는 경우가 많고 바셀의 야투 기복이 조금 줄어들었다든지 캐슬이 신이 나고 구치나 활약을 한다든지 그런 게 보이는데 이러다가도 한 번씩 막 크게 미끄러집니다.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한테 96점밖에 못 내고 이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샌안토니오는 너무 좀 기복을 많이 탄다고 보이거든요. 그 전에 5경기 동안 좀 쉬운 팀들 토론토, 필라델피아 섞여 있고 뉴올 잡고 이러면서 5경기 동안 뭐 4승 1패 정도로 꽤나 선전을 했었지만은 샌안토니오를 뭔가 솔리드한 팀처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가능성이 있는 팀 정도다. 그냥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경기 동안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플레이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질려는 모양새는 안 보여가지고. 일단 저는 뭐 모블리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클리블랜드한테는 꽤나 이제 수비적인 면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첼이 돌아온 것도 뭐 공격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이게 클리블랜드도 한창 안 좋았었죠. 4연패를 달리다가 최근에 2연승을 했는데 상대들이 이제 유타나 포틀랜드 특히 이제 유타전도 둘 다 좀 초반에 점수가 안 터지다가 클리블랜드가 후반전에 69점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세면치레를 했는데 클리블랜드가 좀 불안한 경기였었고 직전 경기 포틀랜드전은 그래도 좀 3점 같은 게 많이 터진 경기예요. 미첼이 없지만은 꽤나 앞서 나갔다. 그러다가도 추격을 당했었거든요. 그 포틀랜드가 4쿼터 6분가량 남겨두고 그때부터 야투를 10개 연속 놓쳤어요. 생각보다 갈라드도 꽤나 잘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첼이 없을 때마다 뭐 타이 제롬이 좋은 활약 해줬었죠. 어쨌든 이 경기는 이제 모블리가 빠진다면 클리블랜드는 수비면에서는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일단은 그냥 오바 정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부터 샌안토니오는 언더보다는 오바 보기 좋은 팀이고 클리블랜드는 한창 이제 패배가 많았을 때 그때도 이제 좀 실점이 많았던 것들 막 132실점, 123실점 2번 막 이렇게 했어가지고 패배가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모블리가 없으면 클리블랜드도 수비를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뭐 오바라든지 전 승리하는 좀 그래도 클리블랜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경기는 저는 별로 핸디승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저번처럼 샌안토니오가 그냥 막 96점에 그치는 그런 빈공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경기가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마이애미가 지금 동부 10등, 애틀랜타가 7등이어가지고 아마 이제 얘네들은 전부 이제 플레이인에서 붙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이애미가 한창 이제 10연패를 달리다가 2연승이거든요. 골스와의 멸망전 승리를 하고 그전에도 샬롯 잡기도 하고 이런 조금 살아났는데 두 경기 모두 다 내용이 괜찮았었습니다. 얘네들이 요즘에 3점을 참 안 던지거든요. 최근에 5경기 동안 3점을 23개, 32개, 24개, 29개, 25개 엄청 안 던져요. 마이애미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3점이 좀 터지는 날에는 그런 날에는 오바가 뜨는 게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3점 개수를 아예 왕창 줄여버렸습니다. 조금 더 인사이드에 치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마이애미 색깔이 요즘에는 3점을 많이 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3점을 덜 쏘면서 이겼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6경기 동안 101.7점밖에 못 넣었다. 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 두 경기 샬롯이랑 골스 나름대로 쉬운 팀들 상대를 했을 때 골스는 어려운 팀이지만은 그날 이제 112점 넣으면서 되게 잘했잖아요. 수비도 86점으로 묶기도 하고 그냥 최근 두 경기가 마이애미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마이애미가 10연패를 박다가 최근에 2연승 한창 이제 좀 좋아질 만한 그런 구간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일단 어렵고 애틀랜타는 사실 9경기 동안 7승 2패 구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되게 잘했었는데 휴스턴한테 꽤나 비비다가 뭐 패배를 했었죠. 일단은 애틀랜타도 뭐 그래도 좀 나쁜 그런 기간은 아니다 이런 건데 요즘에 애틀랜타를 좀 보면은 트레이형인데요. 한창 이제 3월달 초반에 안 좋다가 2월달 말부터 3월달 초반에 좀 안 좋다가 최근에 한 5경기 정도 보면은 야투 52.4%, 3점 51.6% 이러면서도 경기당 10.8개 어시스트 꽂아주고 있죠. 야투감이 확실히 올라왔다. 한창 안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커리 리사셰인데 리사셰는 지금 이게 전부 다 후반기 기준으로 살폈어요. 후반기에 리사셰는 야투가 49%, 3점이 41%거든요. 그야말로 윙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다. 3점에 경기당 5.5개를 쏘는데 41%면 굉장히 괜찮은 거죠. 스틸이나 블락 같은 수비 지원도 잘 되고 있고 리사셰가 다른 이제 팀의 이런 윙자원들 헌터라든지 기존의 제일런 존슨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이제 NBA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1픽다운 기대치를 요즘에는 충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팀의 윙자원으로서 역할을 꽤나 해주고 있는 게 보인다. 원래 그리고 이제 리사셰는 좀 패스도 팀의 링커 역할은 꽤나 해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요즘에 리사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도 트레이형, 리사셰 이런 애들이 분전을 해주고 있는 것들 다니엘스는 늘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나는 아데바요가 요즘에 잘할 때도 있지만 직전 경기 때 골스한테 엄청 잘했었죠. 기복이 좀 있거든요. 아데바요도 나는 그냥 지금 보라면은 이게 무서운 경기예요. 애틀랜타의 플랜을 보고 싶은데 마이애미가 확실히 이제 바닥 짚고 올라온 느낌이 있다. 그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다음 저는 애틀랜타가 플랜 받았으면 플랜 보기는 하는데 일단 좀 무섭고 보라면 오바 정도? 그 정도만 생각 중입니다. 오바도 근데 마이애미 때문에 어려워요. 애틀랜타는 뻔한 오바 팀이긴 해. 요즘에 트레이형 살아나고 리샤실까지 해줘가지고 애틀랜타가 오바 보기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한데 이거는 마이애미 때문에 언더보다 어렵네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오클라호마 대 멤피스 경기인데요. 야, 멤피스는 지금 뭐 서부에서 4위에 있긴 한데 사실 되게 간당간당합니다. 시즌 내내 꽤 괜찮았어요. 멤피스는 하필이면은 특히 서부 상위 시드 팀한테 굉장히 전적이 안 좋거든요. 오클라한테도 올 시즌에 3대 0입니다. 자, 오클라호마랑 멤피스의 올 시즌 맞대결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24점 차 패배, 13점 차 패배, 17점 차 패배 이런 식으로 전부 그냥 다 깨졌어요. 더구나 가장 최근 경기 3월 6일날 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뭐 멤피스가 홈인데도 그냥 깨져버렸죠. 스가 같은 애들 41득점 해주고 다른 애들이 뭐 대단히 잘 도와준 편은 아니에요. 오클도 사실은 어쨌든 스가가 에이스다운 활약을 해줬고 근데 모란트도 사실 좀 안 좋은 기간이었었죠. 3월 6일쯤에는 이때 모란트가 뭐 턴오버도 매 경기 엄청 많이 하고 야투가 너무 안 터져. 전반전에는 못하고 후반전에 조금 터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모란트가 좀 안 좋은 기간입니다. 요즘엔 아예 모란트가 이렇게 못하다가 조금 잘해졌었는데 요즘에 계속 결장이 많이 있죠. 내일도 모란트가 못 나와요. 내일도 아무래도 멤피스를 볼 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서부 상위팀한테 너무 약했던 거, 약팀들만 잘 잡았던 거. 지금 이제 맞대결상으로도 오클이 올 시즌 3연승뿐만 아니라 지난 뭐 한 3년 동안 8대 0으로 아주 좋기도 하고 올 시즌은 3번의 맞대결을 전부 다 10점 이상의 점수차로 팼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뭐 보기에는 오클을 보기 좋아 보입니다. 요즘에도 오클라호마는 흔들리지 않아요. 공수 야문에서 전부 다 탑5 안에 들고 있는 이런 카테고리 상으로도 좋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오클 보고 싶거든요. 뭐 기준점 같은 게 높기는 높은데 매번 멤피스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것도 있고 오클을 좀 보고 싶네요. 이것도 역시나 뭐 자색주 같은 데 힘을 내주고 베인도 공격 도와주고 벤치에서 캐너드라든지 벤치가 좀 힘을 내줘야 되고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저는 오클라호마가 멤피스한테 상성도 괜찮은 편이고, 그 오클라호마는 제가 매번 리그에서 앞쪽의 손질, 스가, 도르트, 뭐 카루소, 케이슨, 월락스 전부 다 앞선 손질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서 스틸이 가장 많다. 멤피스는 턴오버가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팀입니다. 올 시즌 내내. 이런 부분도 관찰이 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상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클 사이드에다가 언더오버는 오바 생각 중인데, 사실 이거는 사실 언더오버는 그냥 안간히만 못한 것 같아요. 상성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시카고 대 레이커스 경기가 있는데, 오늘 레이커스가 꽤나 좋은 경기력으로 인디애나 힘든 원정을 잡았어요. 그건 맞는데 이게 레이커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 일정 문제를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지난번에 레이커스가 이제 지난주에 백투백 8일 동안 6경기를 하는 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미러키전에서 애들 다 뺐었죠. 지금도 보면은 4일 동안 3경기를 해야 되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레이커스가 이 체력 문제가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인디애나한테 되게 어려운 게임에서 겨우겨우 이기고, 지금 이미 나온 소식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복귀한 하치무라도 밑에 보면 하치무라 슈비 컨시더드 퀘셔너블, 하치무라 퀘셔너블이 되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르브론도 마찬가지예요. 르브론도 컨시더 르브론 퀘셔너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돈치치도 그래요. 가장 최근에 백투백 경기 때 빠졌었다, 경기에 빠졌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레이커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긴 한데, 여기에 뭐 떠있는 게 없긴 한데, 레이커스의 결장도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카고도 요즘에 나쁘지가 않아. 지난번에 이제 레이커스를 상대로 아주 조져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홈이었는데 시카고가 146점을 내면서 이겼거든요. 이 경기가, 그리고 뭐 르브론 같은 애들이 복귀를 한 경기야. 그랬는데도 시카고가 엄청 잘 쳐져서 이겼거든요. 야투 96개 중에 58.3%, 3점 터지고 이런 날이야. 시카고 요즘에 굉장히 좋죠. 누가 잘하고 있냐 시카고에서는. 코비 화이트가 이제 3월달 경기당 29.8점, 그리고 4.7개 리바, 뭐 어시스트 좋고, 이 슬래시텔 라인이 야투율이 50%가 넘어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효율성 있는 그런 자원이기도 하다. 옆에 있는 기디는 얘도 그 1, 2월 달에도 되게 잘했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잘하고 있어. 거의 뭐 보면은 이제 3월 한 달 동안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입니다. 경기당 22점에다가 리바운드 어시 9개씩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 슬래시텔 라인도 굉장히 좋죠. 효율도 좋다. 기디나 뭐 화이트뿐만 아니라 요즘에 부젤리스도 신인 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기도 하고, 부세비치도 살아나고, 허더도 종종 3점 도와주기도 하고, 내일은 또 이제 론조볼의 복귀 가능성까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카고가 지금 상당히 좋은 구간에 있다. 그래서 나는 레이커스가 내일 좀 관리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시카고의 프랭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시카고가 요즘에 되게 무서운 팀이야. 사실 시카고는 시즌 내내 얘네가 뭘 원하는 건지, 이거는 탱킹도 아니고 윈나우도 아니고 참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애들 다 팔려고 했었어요. 부세비치 포함해가지고 부젤리스 말고는 싹 다 팔겠다. 시카고가 애들을 별로 안 팔았죠. 갑자기 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수비도 꽤나 해주고 있고, 공격 카테고리는 아주 훌륭한 수준이고, 분명히 전력 자체는 레이커스가 좋지만은 레이커스가 지금 일정상으로 넓게 보면은 그 12일 동안 8경기를 해야 돼요. 12일 동안 8경기. 이거는 사실 개빡센 거거든요, 진짜로. 오늘 레이커스가 쉬운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해줬던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거 내일 분명히 레이커스는 출전 선수들이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다. 돈치치나 르브론 같은 애들, 하치무라까지 얘네들이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요즘 잘하고 있는 시카고라면은 이거 3.5% 못 볼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도 보고 갈 수 있는 경기니까, 결장 확인할 수 있는 경기니까 저는 뭐 내일 보고 싶습니다. 잠재적으로 레이커스의 결장 가능성,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요즘에 시카고는 잘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카고 프레에다가 오바 꿈꾸고 있는데, 사실 뭐 언더오버는 좀 보기 빡세고, 그냥 본다면은 시카고의 프렌 정도? 이것도 아무래도 이미 레이커스의 이런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는 건지 3.5 정도면 사실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경기 유타 대 휴스턴 경기 있는데, 사실 유타가 요즘에 뒤지게 못하죠. 특히 유타가 못하고 있는 데는 이 공격이 너무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유타가 질 때 지더라도 막 110점을 내주고 진다, 수비를 너무 못해가지고 실점이 많고 좀 오바로 지는 그런 성향들이 세다고 했었는데, 요즘에 유타는 공격이 너무 안 되거든요. 보면은 6경기 동안 경기당 득점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다 그냥 심각해요. 대신에 3점 수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유타에 나는 이 코디 윌리엄스 쓰는 라인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원래 이 자리 뭐 센사버라든지 주장 이런 애들 쓰면서 점수를 꽤나 냈었다. 요즘에 마카렌 콜린스가 같이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얘네들은 아마 최근에 한 15경기 동안 출전한 횟수가 아마 마카렌은 끼케야 뭐 한 6경기? 콜린스는 한 해봤자 3, 4경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유타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두 선수가 빠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원래는 얘네가 빠져도 꽤나 득점을 냈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타는 보이는 게, 지난번에 바로 이제 멤피스전도 그렇고 65전을 전반전에 냈는데 후반전에 38점 냈거든요. 자, 멤피스가 최근 들어서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득점이 부진하다.
여기 보면은 38점, 46점 쭈루루 이렇게 최근에 뭐 득점 낸 거로 적어드렸는데 전부 다 지금 후반 득점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저는 휴스턴이 이길 것 같거든요. 덴버 자리를 뺏어왔고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아무래도 휴스턴도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오클이랑 최대한 뒤에서 붙어야 되니까. 휴스턴은 당연하게도 이겨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고, 요즘에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게 센 군 옆에다가 뭐 이제 아담스라든지 아니면 뭐 랜데이 같은 애들 이런 애 붙여가지고 투빅 구간 그때가 상당히 강력하고 휴스턴의 색깔이 많이 나온다. 여전히 뭐 타리 이슨이라든지 아멘 탐슨 복귀해가지고 전부 다 에너지 더 줄 수 있고요. 휴스턴은 그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런 그린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다시 힘내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자유투만 좀 잘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인지 이 경기가 요즘에 유타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인지 12.5씩이나 받았거든요. 그거는 좀 빡세긴 해. 근데 확실한 거는 유타가 요즘에 후반전에 너무 못한다. 그게 좀 보여가지고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전에 유타가 조금 힘을 내주더라도 후반전에 꼬일 수가 있다. 전반전부터 휴스턴이 패놓는다면은 후반전은 편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뭐 오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5가 꽤나 크기도 하고 휴스턴은 원래 홈보다는 원정을 조금 못하는 팀이다. 유타의 홈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맞대결도 유타가 이겼었다. 이런 것도 있어서 마냥 편한 경기는 아닌데요. 요즘에 유타 꼬라지로는 휴스턴이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227.5 기준으로는 요즘에 유타 공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유타답지 않게 경기당 225점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바 보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둘이 붙으면 저는 일단은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되긴 되네요. 여기에다 이제 필리포스키 같은 애들 캐슬러 옆에 원래 투빅으로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이것도 꽤나 가능성이 있어요. 필리포스키는 슛거리가 있는 빅맨이거든요. 마카넨이랑 엄밀히랑 좀 비슷한 과야.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것도 좀 꽤나 먹히곤 있다. 저는 코디 윌리엄스 대신에 조금 더 득점이 있는 이런 애들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유타 게임이 오바 보기가 좋은데 요즘에 유타가 오바를 잘 못해주긴 하네요. 그게 걱정이고 어쨌든 저는 휴스턴이 이기는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크라멘토 대 포틀랜드 경기 있는데요. 사실 뭐 길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얘네가 맞대결상으로 원래는 세크라멘토가 포틀랜드에 강했었는데 그 이제 최근에 맞대결 두 번을 모두 다 포틀랜드가 잡았었어요. 올 시즌만큼 포틀랜드가 세이크한테 꽤나 잘해주고 있다. 뭐 그 기간 동안 뭐 사보리스가 없던 것도 아니고 팍스 대신에 라빈이 올 때조차 포틀이 잡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포틀랜드가 저는 매번 얘네가 역배보기 괜찮은 팀이에요. 근데 클리블랜드나 보스턴 이런 팀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패했습니다. 그 11경기 동안 10승 1패를 달리다가 그러다가 약간 분위기 찾아왔는데 그러다가 또 4연승을 했었잖아요. 토론토, 워싱턴, 멤피스, 덴버 처음에는 쉬운 팀들 잡다가 멤피스나 덴버까지 잡았으니까 역배 띄웠으니까 대단한 거였는데 보스턴 클리블랜드는 워낙 체급이 좀 큰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크라멘토 상대하는 건 그래도 포틀이 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홈에서 7연전을 하다가 원정으로 간다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지금 세크라멘토도 홈에서 4연패 중이에요. 시카고, 밀키, 보스턴, 오클 세크 역시 빡센 팀들을 상대했던 거긴 하지만은 얘네들이 그 기간 동안 뭘 보여준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맨피나 클브 같이 얘네들이 한창 흔들릴 때 그때 이겨먹은 건 있지만은 저는 같은 기간에 보여준 건 포틀이 조금 더 많다고 보긴 하거든요. 상성 면에서는 제가 맨날 그 포틀랜드에서 타이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타이블과 카마라가 있는 이 포틀랜드의 이제 백코트 수비 쪽은 세크라멘토의 몽크, 라빈, 트로잔 이런 애들을 막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보니스가 부상해서 바로 복귀를 해가지고 뭐 뛰긴 하지만은 글쎄 사보니스가 직접적으로 막 포틀랜드가 엄청 강했다거나 인사이드를 지배를 할 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포틀랜드가 요즘에 보여준 모양새는 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세크의 드로잔이나 라빈 같은 이런 애들 슈팅이 터지는 거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매번 세크라멘토는 좀 비효율적인 팀이라고 보여요. 원래부터 드로잔의 플레이 스타일은 저는 마음에 안 들고 라빈도 기복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어서 더구나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수비까지 안 되거든요. 이런 게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요즘에는 언더오버를 맞추기가 어려워. 사실 저는 언더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보여준 모양새로는 점수도 많이 내고 실점도 꽤 있고 이래서 상대 팀들이 뭐 덴버, 보스턴, 클리블 이랬으니까 오버가 많이 난 거기도 한데 저는 지금 보이는 걸로는 언더긴 하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프렌 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클리블랜드한테도 6.5 프렌 받았는데 세크한테 5.5 프렌이면은 저는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원정이긴 하더라도.